오늘은 CAPM이 뭔지에 대한 그 개략적인 오버뷰 설명을 좀 할게요. 일단 CAPM이란 Capital Asset Pricing Model이죠. 이건 식으로 쓰면은 CAPM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I라고 하는 위험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그 I라고 하는 위험자산의 베타값만 알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라는 위험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I라는 위험자산의 베타값 사이에서는 1대1의 상관관계가 있고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자 여러분들이 그 직선 모양의 그림은 y 이퀄 a 플러스 bx 그러면 요 b가 기울기고 a는 절편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 값은 y 값이고 요 값이 x 값입니다. 요 값이 x 값이에요. 그래서 이 x와 y 사이에는 1대1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위험자산의 베타 값과 그 기대 수익률 사이에 요거는 말하자면 절편값이에요. 그러니까 요 위식에서 따지면 요게 a고 요게 기울기입니다. 요게 기울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요게 y축의 기대 수익률이고 요 베타 값이 x축의 베타 값이고 기울기가 바로 요 값이죠. 요 값. 요게 바로 기울기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표현되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Security Market Line이라는 건데, SML. 여기서 파란 선이에요. 그 파란 선은 바로 이 식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CAPM 이 식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파란 선이다. 이 파란 선을 다른 말로 Security Market Line, SML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파란 선의 의미는 뭐냐? 베타 값과 기대 수익률 사이에는 1대1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베타 값을 알면 그 기대 수익률을 알 수 있고 거꾸로 기대 수익률을 알면 베타 값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시장의 베타 값은 1입니다. 그래서 이 1일 때를 이렇게 가져가면 그게 시장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CAPM입니다. CAPM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인데 아주 심플한 모형이죠. 베타 값만 알면 그 위험자산의 기대 수익을 구할 수가 있다. 요건 주어진 값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무위험금리 뭐 한 2% 되나요? 그리고 요건 시장 수익률의 무위험 채권에 대한 프리미엄. 그러니까 시장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값인데 이게 뭐 한 5에서 8% 정도 돼요. 중요한 건 이것도 정해진 값이다. 그래서 이거 정해진 값에서 베타 값만 알면 I라는 위험자산의 기대 수익률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 식으로부터 동시에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시큐리티 마켓 라인으로 표현이 되고 베타 값만 알면 기대 수익을 알 수 있고 거꾸로 기대 수익을 알면 베타 값을 알 수 있고 1대1의 상관관계다. 자, CAPM을 유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수학적으로 그걸 유도하기는 어렵고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개념적으로만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설명을 할게요. 여러 가지 유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원래는 마르코비츠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로 유도하는 과정 설명을 하면 좀 설명이 편할 것 같아요. 모든 투자자는 그 기대 수익은 극대화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감당하는 위험은 최소화하려고 그러고 그 과정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는 efficient 포트폴리오를 갖게 된다. 그러면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건 뭐냐면 시장 참여자가 선택하는 그 포트폴리오를 다 합한 게 시장 포트폴리오예요. 근데 시장 참여자들이 efficient 포트폴리오를 갖게 되니까 efficient 포트폴리오를 다 합친
결과물인 시장 포트폴리오도 efficient 포트폴리오가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무리 없죠? 그럴 경우 수학적으로 시장 포트폴리오가 efficient 포트폴리오가 라면 수학적으로 어떤 결과를 유도해낼 수 있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바로 요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그 베타 사이에는 1대1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 무위험자산이 존재한다는 추가 가정도 이 식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CAPM의 유도 과정은 시장 포트폴리오가 efficient 하면은 그 결과로 자동으로 그 I라는 위험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그 위험자산의 베타 사이의 1대1의 상관관계는 기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유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다른 곳에서 포트폴리오 설명을 간단히 했으니까 그걸 좀 참조하시기 바라요. 시장에 다양한 위험자산이 있는데 그 위험자산을 가지고 efficient 포트폴리오를 마르코비치 모형 같은 포트폴리오 제일 좋은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그런 그 알고리즘을 풀면은 이 파란 선의 그 상단부가 이제 efficient frontier가 되고 그것이 efficient 포트폴리오가 되는데 만약에 무위험 자산이 없다면 이 efficient frontier에 있는 이런 점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A라는 투자자가 이 점을 선택하고 efficient 포트폴리오로 B라는 투자자가 이 점을 선택하고 그럴 경우 A와 B 포트폴리오를 합치면 수학적으로 그 결과물인 A와 B를 합친 포트폴리오도 이 파란 선상에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시장 포트폴리오는 efficient 포트폴리오다라고 증명할 수가 있고 무위험 포트폴리오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위 그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서요. 이런 식이 유도가 됩니다. 무위험 포트폴리오가 없다고 무위험 채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무위험 금리가 되겠죠. 무위험 금리를 대신해서 이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를 이런 식으로 대신하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런 식의 상당히 유사한 베타와 기대 수익률 사이의 1대1의 상관관계가 도출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무위험 채권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런 식의 CAPM 등식이 유도가 되는 거죠. 무위험 채권이 있다고 그럴 때는 제가 다른 곳에서도 설명을 조금 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위험 자산으로 이 탄젠트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게 되고 그것과 무위험 채권을 섞어서 이렇게 접선에 있는 점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보수적인 투자자는 이런 점들을 선택하고 공격적인 투자자는 이런 점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모든 점들이 다 efficient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 베타와 그 기대 수익률 사이에는 이런 CAPM 등식이 수학적으로 유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 유도 과정은 수학적으로 여기서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식인데 Security Market Line, 이 CAPM 등식. CAPM이 맞다면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 자산은 이 파란 선 위에 존재해야 돼요. 파란 선 위에. 그래서 이런 점. 어떤 A라는 위험 자산은 베타 값이 작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도 작고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B라는 위험 자산은 베타 값이 높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높고 베타가 더 높으면 기대 수익은 더 높아지고 모든 위험 자산은 이 파란 선상에 존재한다는 게 CAPM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위험자산이 이 파란 선 밖에 존재한다. 그 의미는 뭘까요? 그 의미는 이 위험자산, 이게 지금 기대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 파란 선 위에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위험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위험자산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이 파란 선상에 존재하게 될 것이고 가격은 오를 것이고 수익률은 떨어질 것이고 요만큼 수익률은 오를 것이고 가격이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고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요 차이를 우리가 이제 알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월가나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알파가 0이 아닌 그런 주식을 이 경우는 저평가된 주식이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주식은 지금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그럴 경우는 공매도 해가지고 또 역시 알파가 하여튼 0이 아니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CAPM에서 얘기하는 거는 모든 위험자산은 이 파란 선상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는 얘기고, 끝으로 CAPM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비판인 롤스 크리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은요, 리차드 롤이라는 사람이 70년대에 CAPM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 롤의 지적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조금 전에 봤던 베타와 기대 수익률 사이의 1대1의 상관관계는 사실은 시장 포트폴리오가 이피션트하다는 거의 수학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진정한 CAPM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장 포트폴리오가 이피션트 포트폴리오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시장 포트폴리오에는 굉장히 많은 위험자산이 포함되어야 해요. 당연히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주식도 위험자산으로 포함돼야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도 하고 채권 투자도 하고 요새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해외에 있는 주식, 해외에 있는 부동산도 투자를 하고 또 교육에 대한 투자도 일종의 투자라고 본다면 그것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 시장 포트폴리오가 과연 관찰 가능한가? 관찰 가능하지 않다면 이 시장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이피션트 포트폴리오인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롤스 크리틱의 포인트입니다. 결국은 CAPM이라는 것은 롤에 의하면 검증 불가능한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롤의 친구인 스티브 로스 같은 사람이 이제 APT를 롤과 함께 주장을 하죠. 스티브 로스가 APT를 주장하고 롤 앤 로스가 이제 그 APT 검증을 하고 그 이후로 굉장히 다양한 모형들이 등장을 하는데 CAPM이 뭐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모형이면서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엄격한 의미에서 검증 불가능한 모형이다. 왜? 시장 포트폴리오 그 1대1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거는 수학적인 시장 포트폴리오가 이피션트 포트폴리오라는 그 수학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시장 포트폴리오를 이피션트 포트폴리오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야 되는데 그것이 검증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